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오는 25일 윤 총장 가족 의혹을 고소 고발한 사업가 정모 씨를 불러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는데요. 정 씨가 지난 2월 고소 고발장을 접수한 지 7개월 만에 첫 고소인 조사입니다. 오늘 두 분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의혹과 관련된 이 검찰의 수사를 다시 촉구했는데 일단은 그 부인인 김건희 씨 그리고 장모인 최 씨가 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건지 그 내막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손정혜 변호사께서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한 건은 앞서 말씀하신 정모 씨와의 사건 분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고소고발전이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정모 씨가 아내 김모 씨와 장모 최 씨를 소송사기죄로 고소를 한 사건이 있고요. 네. 더불어서 윤석열 총장은 직권남용을 했다. 불기소 처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있고 예. 이 고소한 사건이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5일 날 정모 씨가 이제 최초로 이제 고발인 조사, 고소인 조사를 한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예. 두 번째는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이제 주가 조작에 연루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예. 아내 김모 씨가 도이치모터스, 그러니까 차량 회사죠. 여기에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 주가 조작으로 연루가 됐다라는 것은 주가 조작 시세 조정 혐의라고 하는데 그에 필요한 본인의 증권 계좌에 있던 10억 원을 예. 이모 씨라는 사람 사실상 주가 조작 실행 세력에게 건넸고 이런 부분들이 녹취록을 통해서 그 장모이죠. 장모 최모 씨가 내가 있잖아라는 취지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예.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10년에 발생한 주가 조작 사건인데 만약에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공소시효 전에 수사가 빨리 이루어진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두 가지를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중앙지검에 가 있고 형사 일부에 원래 이제 배당이 돼 있다가 최근 들어서 형사 6부로 이제 다시 배당이 됐다고 하는데 검찰의 설명을 저희가 좀 전해드리면 인사 이동과 직제 개편 이후에 내부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뭐 겉으로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개편하고 인사 이동이 있어서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네.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아무래도 이게 수사가 오랫동안 진척이 안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고발이 들어간 지가 뭐 지금 2건이나 고발이 들어간 상태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지검 입장에서는 여론도 그렇고요. 또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왜 이렇게 수사가 진척이 안 되는지에 대해 질타를 했기 때문에 네. 중앙지검 입장에서는 좀 더 수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좀 진척이 없었던 일부에서 6부로 넘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6부로 넘어갔으니까 거기서 지금 두 건의 수사에 대해서 아마 고발인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좀 조사를 해서 이 문제가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요거 이제 두 갈래이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살펴볼 사건은 언급된 사업가 정모 씨가 최 씨 모녀를 고소하고 윤 총장도 또한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앞으로 이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지 손 변호사께서 좀 짚어주시겠어요? 이 사건은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증인으로 섰던 백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2012년에 돌아가셔서 지금은 사망하고 지금 생존해서 어떤 조사를 벌인다거나 증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예.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사람께서 관련된 정모 씨와 이 지금 최모 씨와의 분쟁 가운데서 이 최모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이런 주장을 정모 씨가 하는 것이고 예. 이 사람을 하기 위해서 뭐 6억 원 그리고 아파트를 줘서 예. 실제로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게 했다라고 이제 이런 분쟁 주장이 제기된 상황인데 만약에 실제로 여기에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교사하거나 거짓 사실로 소송에 임했다고 하고 그게 사실로 밝혀져서 소송에 이겼다라고 한다면 소송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쟁점은 이 백모 씨에게 거짓말을 시켰느냐, 증인을 회유했는지 예. 여부가 핵심적인 부분인데 과거에 그 수사 관련해서 모해이증죄로 이 정모 씨가 처벌을 받았거든요. 예. 오히려 저 사람들이 증인을 회유하고 위증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오히려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위증을 하고 이 사람을 모해할
목적이다 이렇게 처벌을 받은 측면이 있는데 이 수사 과정에서 또는 이 사람들의 고소한건이 불기소 처분되는 데 있어서 윤석열 총장이 어떤 검찰로서의 직권을 남용했는지 이런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되는데 예. 현재는 고발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근거 그리고 이걸 입증해 줄 수 있는 어떤 물적 증거라든가 사람의 진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확인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 두 가지 내용을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인터넷 매체의 보도를 저도 봤는데 이 시간이 좀 오래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 교수께서도 아까 짚어주신 대로 지금 저희가 또다시 짚어볼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사건입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대표 등이 이제 요 내용을 고발했는데 요 내용은 고발인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고발인 그러면, 조사는 이루어졌죠. 예, 그러면 이제 수사하면 되겠네요. 뭐 수사하면 되죠. 네. 문제는 이제 의지예요. 검찰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거냐 하는 문제고 예. 검찰총장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황희석 전 인권국장이나 최강욱 의원이 윤석열 씨 이제 장모하고 딸을 사문서 위조 그다음에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이렇게 지금 고소를 한 상태거든요. 이 네. 사건도 지금 고발인 조사는 끝났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실제 피의자로 분리될 수 있고 또는 이제 피고발인 분들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네. 중요한 건 도이치모터스의 이제 전 모 회장이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이분이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주가 조작을 하는 이모 씨라는 사람을 활용을 합니다. 예. 이모 씨 만나 주가 조작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거기에 이제 김건희 씨가 돈을 댔다라고 하는 게 의혹이거든요. 사실 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전주라고 하는데 네네. 본인의 돈을 투자해서 주가 조작에 개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고소 내용이에요. 그러면 자본시장법상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문서 위조 같은 경우는 허위 잔고 증명서를 제출을 해서 예. 실질적인 판단을 잘못하도록 만드는 즉 문서를 위조해서 이것도 이제 범죄 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건 뭐 제가 볼 때 명확하게 어느 정도 떨어지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크게 예. 뭐 어려운 수사도 아닌데 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검찰이 내사를 했는데 검찰 손에서 이게 멈춰버렸어요. 지난 2월에 경찰이 내사한 내용이 공개가 됐고 그 내용을 보면 김건희 씨가 일정 부분 주가 조작에 개입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왜 이게 검찰에 가서 수사가 안 되고 멈춰버렸는지 하는 부분도 검찰이 스스로 이거 밝혀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빨리 속도를 내서 예. 이 부분이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보도하는 각 매체 뭐 성격 내지는 어떤 경향성을 좀 따라서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찰 일각에서는 이거 이제 2017년 인사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걸 밝혀진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검찰 수사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 인사청문회에서는 주장과 주장만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윤석열 총장 그 당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죠. 근데 그게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검찰의 어떤 그 강제 수사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보를 받거나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서류를 가지고 물어보고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서 답변하는 내용에서 더 이상의 깊이 있는 수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은 실제적으로 계좌 추적도 할 수 있고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직접적으로 강제 수사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수사를 해서 정확하게 밝혀내야지 윤석열 총장이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내용으로 모든 게 다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제가 볼 때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예. 경찰 내사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그 해명한 내용과 다른 내용들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소명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어떤 깊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렇게 가름하기는 예. 인사청문회 답변 내용은 일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2018년에 몇 차례 보도가 있었는데 부인 김건희 씨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어느 정도 밝혀졌다라는 것이 검찰 일각의 또 주장이기도 해서 이건 이제 일부 보도를 통해서 검찰 일각의 이제 의견이 있었다 정도로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근데 이제 새로운 국면이 아까 이제 손 변호사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장모께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장모 최 씨가 본인이 개입됐다는 측면의 어떤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음성 녹취가 등장하면서 이게 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실제 본인이 개입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녹취록에 허위로 어떤 과시하면서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일단 배제하기는 어려운데 예. 이 장모 씨, 장모 채모 씨가 이야기했던 것은 예.
그 주가 조작과 관련된 행위는 딸이 한 게 아니라 내가 있다. 그 대화 내용 중에 회장님이라는 것은 그 채모 씨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지금 검찰이 바라보는 시각 중에 예. 아내 김모 씨는 주가 조작 혐의에 연루되지 않았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배우자가 이렇게 시세 조정 혐의에 관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럼 새로운 인물로 장모 씨가 개입했다라고 한다면 이 장인, 그러니까 장모죠. 장모 채모 씨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예. 어떤 사안의 내용이냐면 2010년경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한 2,000원 정도 선에서 이제 거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그 다음부터 10월부터 상승해서 8,000원대까지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8월까지 8,300원대를 유지합니다. 예. 이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들이 불법적으로 흘려들여서 이렇게 부풀리 시세 조정 행위로 주가를 급격하게 상승시켰고 그 예. 주가 조작 세력으로 인해서 이 주가가 요동을 치는 바람에 또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돈을 댄 사람이 있다. 자금을 융통해 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주가 시세 조작 이 팀의 한 일원으로 볼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법률적으로는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세 조정을 하는 사람들이 예. 보통 실행하는 사람, 사람을 모으는 사람,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을 대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이 자금을 댔고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각 시민단체들에서는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김건희 씨가 아니더라도 그 어머니 대신에 채모 씨라도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저기 잠깐 나갔습니다만 그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그 현금 10억 원 들어있는 거 증권 계좌 맡겼다고 하잖아요. 그게 실제 범죄가 되기도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10억 원이라는 증권 계좌를 맡겼다는 것은 도이치모터스를 이미 24만 주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증권 계좌를 맡기고 단순히 제 증권 계좌를 관리해 주세요. 1인 매매를 해 주세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시세 조정에 활용되는 자금의 담보책이 됨을 알면서도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그 돈을 융통해서 그게 시세 조정 행위에 사용된 것을 알았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주식이 굉장히 급격히 상승해서 이익을 봤다. 그럼 우리 자본시장법상 5억 원 이상 이익금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높게 처벌이 되고 공소시효도 10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10억 원 증권 계좌를 맡긴 행위 자체를 김경희 씨가 했다라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행위 가담을 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예, 공소시효 관련돼서는 뭐 이게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보도하는 언론마다 뭐 인용하는 법조계의 그 성격도 좀 다른 것 같아서 공소시효 어떤 기준으로 봐야 돼요? 이 경우에는 그러면? 공소시효는 행위가 끝난 시점, 시세 조정 행위가 끝나고 이득 실현까지 끝난 시점, 마지막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니까 2010년 2월부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시작점은 2010년 2월이지만 마지막 시점은 2011년 3월까지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3월까지는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 시점, 행위가 언제 종료됐는지 여부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돼서 이 부분도 수사를 통해서 공소시효도 명확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만약에 수사해서 기소할 거면 반년 안에 끝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몇 개월 남지 않았다라고 보이고요. 워낙 오래된 사건이라서 관련된 증거 자료들이 지금 남아있는지 여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과거에 뭐 내사 보고서도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녹취록도 제출되어 있고 또 증언할 수 있는 참고인들도 찾아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수사 기간은 짧지만 또 수사의 성과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은 사실은 여야의 정쟁 사안으로 또 이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된 어떤 의혹들을 덮으려고 한다라는 것이 야권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의 한 줄기로 주장하는 내용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 아니냐? 근데 일부 보도로 다 이제 온 국민이 다 압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랑 그리 사이 안 좋은 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서 수사를 지연한 것이냐라는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그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자세한 내용은 내부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건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지검장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형사 일부에 이게 배당이 됐었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한 인사 이동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직책 개편 때문에 논란이 좀 지체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형사 일부장이 만약에 수사를 계속 하고 있으면
있으니까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하면 지검장 입장에서 그것을 압박을 계속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란이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검장 형사일부장 불러가지고 왜 윤석열 총장 가족 수사 열심히 안 하느냐 질책을 해보세요. 이게 만약 알려지면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검장이 좀 윤 총장을 어떻게든 좀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냐 이런 또 여론이 엄청나게 확산될 수 있어요. 지검장 입장에서는 제가 예. 볼 때 형사 일부장이 그걸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뭔가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윤 총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건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냥 뭐 제대로 수사가 안 되면 제대로 수사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윤 총장 가족과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 지검장이 나서서 뭔가 한마디 하면 그 말 자체가 야권에서 볼 때는 엄청난 파장일 수 있는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성윤 지검장이 있는데 수사를 열심히 안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미룬 것이 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마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야권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윤 총장에 대한 안 좋은 감정 때문에 또 지검장이 이런 반란을 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예. 이성윤 지검장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본인이 어떤 형태로 개입된 것이 알려지게 되거나 이게 외부에 나가게 되면 그 자체가 사실은 큰 논란의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검장 문제와 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봐요. 형사 일부장이나 담당 형사부의 부장이 이거는 전적으로 하는 문제이지 예. 지검장은 뭐 보고는 받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예. 중립성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요. 저희가 주제를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과 관련된 의혹들 수사가 본격화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